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건너뛸까 했거든요. 왜냐면 또 내일 주말에 또 경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 건너뛸까 하다가 뭐 어제 그래도 무승부 고배당을 적중했기 때문에 건너뛰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혹시 모르죠. 또 틀렸으면 건너뛰었을 수도. 근데 연승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가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왔고 공지도 아까 좀 전에 였었거든요. 아예 그냥 어, 거의 그런 적이 없긴 한데 못하더라도 공지는 쓰는데 오늘 좀 애매해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결국에 왔습니다. 지금도 머리가 좀 아픈데 많은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뭐 늦게 이제 유튜브를 보시든 다시 보기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마감 시간이 11시로 늦춰졌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뭐 길게 못하더라도 짧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어헤드하고 스파르타 경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어헤드 같은 경우는 7위, 스파르타는 이제 강등권 쪽에 있는데 득실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일단 득점 2배, 고어헤드. 실점은 스파르타가 이제 2골 더 적긴 하지만 고어헤드가 득실에서 많이 앞서고 특히 홈에서 강한 고어헤드입니다. 스파르타는 홈보다 원정의 승점이 좀 더 높긴 하지만 고어헤드가 워낙 홈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결장자가 크게 없는 고어헤드 입장에서 봤을 땐 확실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스파르타는 미드필더 쪽에 한 명 정도 부상. 둘 다 큰 부상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어쨌든 고헤드가 홈인데 홈에서 뭐 스파르타 상대로 뭐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1승 1무 1패 20년도 이후에 반반이라서 마지막 홈 경기도 비겼고 그래서 상성은 반반. 그리고 고헤드가 이제 왜 홈에서 잘하냐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홈에서 트벤테를 컵 대회 리그 2번 다 잡았고 그리고 위트레이트전 뭐 원정도 비겼고 어쨌든 최근 홈에서 상대적인 으로 봤을 때 팀들이 좀 약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몇 경기 무패냐면 둘레 여섯 8경기 무패입니다. 6승 2무. 그리고 헤라클레스한테 오랜만에 졌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한 10경기 만에 진 거라서 지금 흐름은 고헤드가 상당히 좋다. 근데 스파르타도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면 최근 4경기 무패기도 했었고 이 알크마르 원정에서도 알크마르를 잡았던 팀인데 어쨌든 페에노르트한테 3대 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고헤드는 거의 오버입니다. 스파르타는 오버보다는 언더고. 그래서 스파르타의 원정 득점력 생각하면은 언더 가는 게 맞는데 무득점 경기를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스파르타가. 뭐 몇몇 경기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고헤드의 홈 득점력을 좀 더 높게 봐서 이 경기는 그래도 고헤드 홈이니까 고헤드 승 오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실점이 꾸준하기 때문에 승무까지 볼게요. 승무.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해서. 그래서 좀 애매하신 분들은 뭐 그냥 스파르타가 그래도 최근에 득점이 뭐 많은 득점을 못해도 꾸준한 거 생각하면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스파르타가 최근에 이제 홈에서 1대1로 비겼거든요. 컵 대회. 예.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배당 측면으로 볼 땐 고헤드 승이 좀 괜찮아 보인다.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아우크하고 라이프치. 여기도 순위 차이가 좀 납니다. 라이프치가 4위고 그리고 이 아우크는 중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득실도 당연히 라이프치히가 좋고 그나마 아우크가 믿을 건 홈 성적입니다. 원정 라이프도 홈에서 훨씬 성적이 좀 더 좋지 원정은 패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홈의 아우크 성적이면 원정의 라이프치 성적보다 좋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뭔가 질병이나 뭐 그런 좀 애매한 표시들이 많더라고요. 공격에 스티브 무니에부터 이제 미드필더 수비 쪽에도 한 2명이 있고
슐로터백 이 선수도 3골의 1럿인데 질병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반반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뭐 경고 누적, 퇴장 이런 건 없긴 한데 그런 좀 애매한 상황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프치히는 안토니오 의사하고 이제 수비 쪽의 퇴장, 뭐 부상은 한 3-4경기 못 나왔기 때문에 가장 최근 이슈는 공격에 덴마크 선수 같은데 3골에 4어시 그리고 수비 쪽에도 퇴장이 5골 넣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임팩트로만 보면 아우크는 반반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좀 더 손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라이프치히가 뭐 못 이길 정도 그런 건 아닙니다. 오펜다랑 뭐 벤자민 세스코, 바움가르트너, 뭐 사비 시몬스 오히려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냥 비중이 높은 선수들이 퇴장과 부상으로 빠졌다 이거지. 자, 아우크가 라이프치히 상대로 홈에서 이긴 적은 거의 없어요. 한 번. 근데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그래서 상성이 최근에 비벼볼 만하다. 그리고 아우크가 지난번 마인츠전을 비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인츠만 이겼으면 적중했는데 4경기 중에 그 마인츠를 틀렸거든요. 비기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 어쨌든 아우크가 마인츠 상대로 비겼고 최근의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최근 컵 대회를 제외하면 최근 슈투트 한 경기 졌는데 그거 빼면 리그 5경기 무패 중이에요. 실점도 1실점 이상 하지 않고 물론 상대가 약한 팀들이 있죠. 뭐 하이덴하임, 장크트, 뭐 브레멘 유니온도 사실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 해서 어쨌든 흐름 자체는 좋다. 근데 상대가 하필 또 라이프치히고 라이프치히는 지난번 장크트전 이겼지만 아까 수비 쪽의 퇴장 그리고 최근 유니온 베를린이나 뭐 챔스에서도 원정에서는 득점이 없었고 그 전에 보험전 3실점, 뭐 슈투트 2실점 원정 성적만 놓고 보면 라이프치히를 최근에 갈 수는 없습니다. 5경기 무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 뭐 아우크가 못 이긴다 할지라도 비벼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무승부 좀 유력하게 봅니다. 라이프도 지난번 못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두 팀 상성이 무승부가 많잖아요. 못 찍고 넘어갑시다. 이 경기.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볼로냐하고 토리노 아무튼 평소 같지 않아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볼로냐 토리노 여기까지만 좀 공개를 할게요. 자, 볼로냐 토리노 지금 볼로냐가 순위가 살짝 더 높습니다. 세레 그 리그 순위를 보면은 승점이 10점 차입니다. 득점도 10골 앞서고 실점도 1골 더 적고 토리노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볼로냐가 워낙 좋고 홈에서 딱 1패. 토리노도 원정 성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볼로냐가 워낙 무가 많고 패가 적다. 그래서 유벤 다음으로 무가 많은 팀이 볼로냐입니다. 예전에 아마 오르솔린이 부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드가르드 얘만 지금 부상인 것 같거든요. 공격 쪽에 4골에 2어시 그거 외에는 크게 뭐 볼 건 없어 보이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미드필더에 이 경고 누적인 선수가 비중이 좀 높고 나머지 좀 애매한 선수들이 비중이 막 그렇게 높진 않아요.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 결정은 그 경고 누적 1명. 임팩트로 보면 볼로냐가 더 크긴 하죠. 공격이니까. 하지만 오르솔리니가 뭐 나온다면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다른 선수들도 있고. 그러면 일단 최근에 이제 토리노 상대 전적인데 한참 동안 무가 많았거든요. 토리노 상대로. 근데 최근 연승 중 홈에서. 홈에서는 토리노 상대로 많이 좋아요. 잘 안 집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레체전 제가 이제 불안하다 했죠. 적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적중을 못했나? 3무에서 하나 뚫렸나? 아무튼 레체가 불안하기보다는 볼로냐가 불안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오르솔리니가 못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불안해서 그때 승부 봤지만 결국엔 저는 무승부를 택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오르솔리니. 그래서 어쨌든 무가 좀 많긴 하지만 최근에 9경기 무패 4승 5무
홈에서도 그 베로나한테 뭐 퇴장 당하고 막 졌던 경기 빼면 근래에 진 건 그게 유일합니다. 그것도 이제 작년 12월 말이었으니까. 최근 도르트문트, 뭐 코모, 몬차 상대로 3연승 중. 그러니까 실점이 적어요, 요새. 왜냐면 그전에도 가끔씩은 실점이 좀 있긴 했는데 볼로냐가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까. 해서 흐름 자체는 볼로냐가 좋습니다. 근데 토리노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 볼로냐가 3연승 중이고 무패가 조금 더 길지언정 토리노가 그걸 좀 따라잡습니다. 최근 7경기 무패. 근데 이제 단점이 딱 한 번 이겼다. 6경기 다 무승부입니다. 4연속 무승부. 상대가 가리지 않습니다. 토리노는. 약팀이든 강팀이든 필요 없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비기고 있는 상황이고 무패를 이어가기 때문에 볼로냐 물론 뭐 잘하긴 합니다만은 얘네도 무가 워낙 많아서 토리노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왜냐하면 토리노는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선제골 내준 피오렌티나한테 1대1로 비겼습니다. 그 전에 유벤과 비겼고 아탈 원정도 비겼던 토리노. 볼로냐 해볼만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무가 많아서. 그리고 토리노가 지금 완전 경고 누적 빼고는 없으니까. 그리고 누구냐 채 아담스. 얘가 골이 가장 많은데 얘가 그 어디냐 사우스햄튼 이 잉글랜드 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히 온 거 아닌가 했는데 뭐 나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보고 볼로냐가 유리한 건 맞지만 무 항상 생각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뭐 토리노 프렌 정도 빠질 거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왜냐 볼로냐가 그래도 볼로냐인데 홈에 1패인데 토리노가 뭐 원정 승리가 많은 거면 또 모르겠지만 무가 많아서 요거는 그래도 토리노가 언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볼로냐도 최근에 그 대부분 언더거든요. 저는 볼로냐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언더 봅니다. 언더 배당이 좀 낮아요. 볼로냐 승보다 낮지만 토리노 지금 1대1 무가 엄청 많거든요. 최근 4번이나 1대1 무 2대2 무도 있긴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배당이 마음에 안 들면 볼로냐 승을 보는 입장에서 무핸디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러다 볼로냐가 마인으로 이기면은 끝나는 상황인데 최근 토리노의 흐름으로 봤을 땐 물론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걸 잠깐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자 홈에서 토리노가 볼로냐한테 2대0으로 졌습니다. 작년 12월에. 근데 지금 흐름이 그때 진 이후에 아직 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면 저는 볼로냐 승무 언더. 일단 언더 1순위 보고 승무에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승을 좀 더 보면 핸드무로 갈 거고 그래도 토리노 무가 좀 빡세다 하면은 무 갈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레스트하고 오세르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기운이 좀 나게. 지금 상태가 이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건너뛸까 하다가 온 거니까 다 같이 적중해 봅시다. 자 볼로냐하고 볼로냐 했지. 정신 좀 봐라. 브레스트하고 오세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성 브레스트가 오세르 상대로 홈에서 강합니다. 최근에 뭐 20년도 이후만 보면 딱 한 경기밖에 없긴 해요. 근데도 이겼고 그리고 지금 브레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오세르하고 순위 차이가 크게는 안 나는데 승점이 7점이거든요. 그리고 득실도 둘 다 마이너스지만 살짝 앞서고 그리고 브레스트가 홈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오세르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홈에서 강하지 원정은 특히 오세르는 원정이 더 격차가 심합니다. 홈보다. 브레스트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요. 브레스트는 원정에서 그래도 좀 이기기라도 했는데 원정 1승 팀입니다. 1승 1무 8패. 그래서 당연히 홈팀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결장 부분이 공격에서 최근 한 명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지금 얘가 델카스틸로 5골에 3호시니까 두 번째로 득점이 높긴 하죠. 최근 부상이니까. 근데 최근이라도 한 두세 경기 못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오세르는
장기 부상 말고는 딱히 그나마 이제 찾자면 수비 쪽도 부상된 지 조금 된 것 같고 경고 누적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브레스트는 챔스를 병행하다 보니까 지난번 파리한테 지기도 했고 그리고 일정이 더 타이트하죠. 오세르는 그에 반면에 여유 있고 다만 오세르 홈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4연패. 모나코전도 2대1로 이기다 4대2로 역전당하고 근데 어쨌든 스트라스전도 지긴 했지만 한 골 넣었고 뭐 예전에 리옹 비긴 거나 마르세유 3대1로 잡았다고 생각하면 최근 기세는 안 좋긴 한데 아예 못 이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세르가 언오버가 약간 반반이긴 하지만 홈이면 거의 오버 갈 텐데 원정이라서 살짝 좀 애매해요. 브레스트도 최근에 챔스 일정도 갔다 왔고 뭐 리그에서는 무승부 없이 거의 승패로 갈리거든요. 근데 특히 홈의 기준으로 보면 오버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 뭐 오세르 프렌으로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브레스트가 뭐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경기 오버 봅니다. 오버. 근데 비길 가능성이 좀 많아요. 왜냐면 아까 뭐 경고 누적이 있다고는 했지만 뭐 브레스트도 결장자가 없는 게 아니고 공격 쪽에 그리고 최근 홈에서 한 3연패 중인가? 중립 표시된 데가 이게 자기네 진짜 홈구장에서 뛴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를 못 봐서 일단은 어쨌든 리그에서 지금 이 20경기 최근 20경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도 무승부가 없어요. 무승부가. 근데 오늘 무가 터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최근 오세르의 뭐 득점력이나 그러니까 이 오버를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무리 브레스트가 홈이라도 원정 승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버를 보는 거지. 안 그랬으면 무승부를 받겠죠. 그럼 왜 프렌을 안 보냐? 배당이 떨어졌고 막 오세르의 원정 성적을 생각하면 뭐 무조건 프렌으로 접근하기엔 좀 애매하다. 브레스트 승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를 보는 겁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자, 퀸즈 파크하고 더비카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빠르게 간다는 점. 아마 질문도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남과 동시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없으면 바로 방송합니다. 자, 퀸즈 파크하고 더비카운 가도록 할게요. 상성은 퀸즈가 홈에서 최근 살짝 앞서는 정도고 지금 보면은 뭐 퀸즈가 거의 딱 중간에 걸쳐 있거든요. 더비카운은 이제 헐시티하고 승점이 같지만 득실에서 앞서서 강등권 바로 위에 있고 득점으로 보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살짝 퀸즈가 앞서는 정도인데 일단 더비카운이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홈에 비해. 얘네 홈에서 거의 승점 챙기면 된다 보고 퀸즈파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승점이 홈에서가 더 높지만 원정 순위가 더 높긴 합니다. 승점이 낮은데 그만큼 원정에서 이제 승점 챙기가 좀 빡세긴 하죠. 자, 어쨌든 홈의 퀸즈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더비카운의 원정 성적이 1승밖에 없습니다. 뭐 무가 좀 있긴 하지만 다만 이제 이 공격 쪽에 뭔가 장기 부상이라든가 요런 그런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안데르센도 이게 장기 부상 같은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근데 비중이 워낙 낮고 타박상도 있고 부상으로 아예 빠지는 선수 그러니까 최근 부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청대 차출 간 선수도 비중이 너무 낮고 양민혁이 지금 3경기 교체로 다 나왔나요? 어쨌든 이번 홈에서는 뭔가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 더비카운이 요새 성적이 안 좋거든요. 10경기 3무 7패 3연패 4연패도 했었고 최근 노리치랑 옥스퍼드랑 비기면서 일단은 2경기 무승부로 뭐 4연패도 끊고 했지만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요. 더비카운이 최근에 많이 넣어야 한 골입니다. 그마저도 이제 한 골도 많이 넣은 거다. 무득점 경기가 많습니다. 최근 2무 4패할 동안 한 4경기가 득점이 없었어요. 이 정도면 뭐 퀸즈 더비카운의 원정이 기대기가 힘들죠. 오히려 퀸즈가 홈에서 블랙번 아니면 예전에 루턴, 와포드, 프레스턴, 옥스퍼드, 노리치 이때 5연승도 했었고 중간에
그 이후에 셰필드 웬즈한테 그 무득점으로 이제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여기도 무승부가 조금 있긴 한데 최근엔 무승부가 많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아직 무승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퀸즈 승부입니다. 요 경기. 배당도 괜찮다. 물론 더비카운이 언더가 나는 이유가 본인들도 득점을 못하지만 최근 2경기 무승부도 있고 실점이 좀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퀸즈 승을 보되 퀸즈가 이기는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2골을 넣어야 돼요. 2골. 뭐 2대0으로 이기든. 근데 더비카운이 만약에 1골 넣는다? 그러면 1대1로 비길 수도 있어서 2골 못 넣으면 뭔가 1대0으로 이기기에는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2골 넣으면 더 확실히 이길 것 같다. 약간 2대1 승리. 그래서 저는 그래도 승 쪽을 좀 더 보고 무도 살짝 걸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6대4?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땐. 근데 최근에 무도 없는 거 봤을 땐 퀸즈 승을 좀 더 봅니다. 더비카운의 실점률만 아니면 한 7대3까지 볼 텐데 실점 때문에 실점이 적은 것 때문에 6대4로 좀 줄어들었다. 자, 그 다음 브라이튼하고 첼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분 안에 좀 끝내드릴게요. 지금 얼마나 지났지? 20분. 딱 30분 안으로 좀 마무리하려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브라이튼 첼시. 지금 브라이튼이 순위가 첼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승점이 9점 차거든요. 그리고 득실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브라이튼이. 그리고 왜냐면 뭐 마이너스가 있는 팀들도 있어요. 에스톤도 마이너스니까. 일단은 첼시가 플러스 16이고 득실이. 그리고 승점 차이도 좀 있고. 그나마 이제 브라이튼이 믿을 거는 이제 홈 성적인데 오히려 홈에서 패배가 적긴 하지만 승점이 더 부족해요. 원정보다. 3승 6무 2패. 근데 하필 또 첼시가 원정에서 강하다 보니까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가 없다. 첼시는. 그래서 이점을 뭐 아까 뭐 어디냐 더비카운이나 오세르처럼 원정이 약하면 홈의 이점을 좀 살릴 텐데 살리기에는 첼시가 너무 잘한다. 그리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지금 부상이 몇 명이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장기 부상된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 부상인데 좀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애매한 선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수비 쪽에 몇 명이 좀 있고 그리고 공격엔 없습니다. 공격엔 없고 그나마 미드필더 쪽 찾아도 뭐 최근은 아니라서 그나마 수비 쪽에 최근을 찾자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첼시는 일단은 뭐 다 이제 수비 쪽에 포파나도 장기 부상이고 뭐 미드필더도 그리고 뭐 모드리크 얘네도 다 장기 뭐 출전 정지네. 그 밑에 또 장기 부상자. 그나마 유일하게 최근 부상 니콜라스 잭슨. 팔머 다음으로 득점이 많고 뭐 어시까지 포함해도 두 번째로 높은데 9골에 5어시. 부상입니다. 부상. 허벅지 부상. 그래서 임팩트는 첼시가 더 크죠. 그래서 결국 손해다 첼시가.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첼시 손해 결장 부분. 자, 일단 브라이튼이 첼시하고 상성해서 최근 홈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FA컵도 2대1로 잡았었고 최근에 2월달에 첼시 만나서 잡았죠. 근데 그게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지금 둘이 마지막 했던 경기가 2월 9일 경기예요. 그래서 그 경기 뭐 2대1로 잡은 것도 있고 물론 자책골로 이제 앞서가긴 했지만 결국엔 역전을 했다. 뭐 슈팅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첼시가 아무리 원정 성적이 좋긴 하지만 최근 맨시티한테도 3대1로 졌고 그리고 첼시의 이제 단점은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실점 중이에요. 진짜 찾자면 에버튼전 작년. 그러니까 뭐 많은 실점을 안 한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뭐 한 골씩 꾸준히 뭐 많을 땐 2골씩. 근데 2골도 뭐 거의 없긴 하네요. 근데 오버가 잘 나는 거 보면 본인들이 골을 많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홈에서 그렇지 원정에서는 첼시가 최근에 2득점 한 적이 저 컨퍼런스가 마지막입니다. 아스타나전. 리그로 치면 토트넘.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그래서 원정 첼시는 득점력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브라이튼도 FA컵을 이겼지만 리그에서 연패 중입니다. 지금 7경기 뭐 3연승, 4연속 무승부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 연패 중이라 첼시 상대로 이기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사실 배당을 떠나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브라이튼 2프렌이에요. 근데 배당 너무 메리트 없고 그러면 3.5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첼시의 원정 득점력을 생각하고 브라이튼도 지난번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뭐 자책골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 예전만큼 홈에서 뭐 득점력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브라이튼 프렌 보자니 첼시 승이 걸리고 무승부를 보자니 뭔가 승패 갈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랑 물을 같이 볼게요. 그냥 뭔가 비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더도 3.5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지로나 헤타페 궁금한 거 관련 사항 있으면 미리 질문해 주세요. 자 추천 요새 추천을 너무 안 눌러줘요. 추천 절차 근데 그 심정 압니다. 왜냐 저도 귀찮아서 잘 안 누르거든요. 추천 생각나면 누르고 근데 이게 얘기해주면 그래도 한두 개씩 늘어나니까 그래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나 헤타페 자 지로나가 순위가 더 높죠. 헤타페보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로나가 8위입니다. 헤타페가 14위고 승점은 4점 차밖에 안 나요. 근데 지로나가 득점은 앞서는데 이 헤타페가 이 소시하고 이 라리가에서 득점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좀 까다로운 팀입니다. 그래서 실점이 2배 차이 나요. 지로나가 17골이 헤타페 실점이니까 뭐 득점은 더 많을지언정 실점에서 커버하니까 결국 득실이 플러스입니다. 헤타페는. 근데 지로나는 골을 더 많이 넣고도 실점이 많아서 마이너스죠. 근데 요 경기는 지로나 홈 경기다. 헤타페가 홈에서 패배가 적지만 원정에선 6번이나 졌습니다. 그래서 홈의 지로나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전엔 지로나가 막 부상자들도 많았었는데 이젠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몇 명 빼고는. 지금 단주마가 부상이고 아벨 루이즈 근데 얘가 부상 중인데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면 거의 잘 못 나왔던 것 같거든요. 지금 한 4경기째 결장인가?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헤타페는 미드필더에 한 명 빼고는 없습니다. 미드필더 한 명이 지금 부상, 최근 부상. 루이스 밀라? 루이스 미아네. 여긴 또 루이스 미아라 적혀있네. 어쨌든 이 선수 빼고는 없다. 그럼 뭐 큰 차이는 없다 보여지고 일단 지로나가 헤타페 상대로 홈에서 최근 연승 중. 그리고 홈에서 진 적이 없다. 최근 20년도 이후도 연승 중. 그리고 지난번 빌바오전 이제 3대0으로 이제 발렸는데 최근 뭐 얘네가 챔스에서도 아스날전 한 골 넣고 밀란전도 한 골. 은근히 한 골 차가 많아요. 뭐 마요르카 한 골, 리버풀 한 골. 그러니까 빌바오전 오랜만에 다득점으로 진 겁니다. 그 전에 보면 그리고 얘네 무승부가 거의 없어요. 홈에서 아마 1무였나? 그렇기 때문에 무가 적다. 근데 헤타페는 아시다시피 반대죠. 반대. 무가 조금 더 많죠. 2배 정도 많습니다. 지로나보다. 그리고 최근에 AT한테 5대0으로 진 거 빼면은 컵 대회를 살짝 없애면 리그만 보면 너무 좋다. 5경기 3승 2무. 상대가 뭐 바르샤도 있었고 소시 원정도 3대0 오버가 났죠. 이때 2배 넘는 오버 배당. 그리고 홈에서 세비야 비기고 알라베스전까지. 5경기의 특징을 보면 1실점 이상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AT, 마요르카도 1대0으로 졌고 그나마 얘네가 실점이 적은 이유가 한 골차 이상으로 진 경기가 근래 없어요. 그나마 찾자면 작년 레알 2대0 5대0은 그 컵 대회이기 때문에 리그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만큼 실점이 적다. 그래서 요 경기보다 뭐 지로나가 뭐 지금 챔스를 제외하면은 뭐 연패도 아니에요. 오늘 저의 연패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지금 승패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헤타페가 더 좋다 보여집니다. 프렌 받았잖아요. 헤타페 프렌 가야죠. 이거. 언오버는 지로나 특성 때문에 그리고 가끔씩 오버가 나는 헤타페 본인들이 많이 넣어서 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3대 0도 있었고 5대 0으로 진 것도 있고 예전에 라스팔마스 2대 1도 있기 때문에 언더는 배당 대비 별로다. 그냥 프렘 보겠다. 혹시 지로나 승까지 보시는 분들은 글쎄 그것도 좀 애매하네. 뭐 헤타페가 1대 0으로도 많이 졌어가지고 지로나 1대 0으로 끝나면서 뭐 언더가 날 수도 있으니까 오버를 권장하진 못하겠습니다. 전 헤타페 프렘 본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체크한 것들 대충 이제 뭐 체크 뭐 이기고 비기고 뭐 언오버에 이기고 언오버에 뭐 프렘까지 하면은 7경기 다 묶으니까 한 90배 나오거든요.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더 좋은 걸 골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승패 보는 것도 한 3경기밖에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언오버 보는 것 같거든요. 언오버도 근데 언오버도 3경기네. 이러면 오늘 사실 무승부 보는 게 거의 없구나. 무가 아까 아우쿠. 아 볼로냐를 결정 못했구나 아까. 볼로냐도 저는 무를 한번 노려봄직하다. 그리고 고헤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승무 보는데 승을 좀 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차라리 저거 오버로 접근해도. 근데 오늘 언오버 보는 게 이미 3개가 됐기 때문에 딱 3개가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저거 무승부가 이제 껴있는데 오버를 가는 건 좀 그렇고 오버는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립니다. 이게 배당이 좀 많이 승무에 비해 좀 떨어져요. 해서 그렇게 보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도 아까 얘기했던 뭐 볼로냐가 좀 애매하니까 걔네랑 섞어가든 뭐 핸디무가 됐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했는데 내일 컨디션 보면서 그 내일 낮 경기가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리그 시작이더라고요. 그 J리그랑 K리그. 특히 J리그 1, 2, K리그 1, 2 K리그도 보니까 뭐 물론 J리그보다는 덜 생소하지만 아직 첫 경기라서 막 뭐 분석을 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겠다. 그래서 내일은 낮 경기는 그냥 제가 한번 훑어보고 배당 위주로만 때려서 이제 올 거고 해축은 오늘처럼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축도 경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순 없고 중요한 경기만 뽑아서 하든 뭐 패스하는 건 다 건너뛰고 애매하다 싶은 것도 무찍고 넘어가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일은 좀 뭐 낮 경기를 간단히 하고 저녁 경기를 좀 일찍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은 한 4시에서 5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쯤에 오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뭔가 낮에 하기에는 낮 경기들하고 겹쳐버리고 그 앞에 더 일찍 올려 해도 이미 이제 낮 경기들이 있고 내일부터 또 리그 시작이니까. 그래서 4시, 5시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해축하기에는. 그때는 좀 조용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 안 늘어나네요.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공지를 쓰도록 할게요. 다들 적중하세요.